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과거 일본의 성문화에 대한 개념과 그들의 성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입장에선 엽기적인 성풍습, 요바이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해요. 과거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별 문제를 삼지 않으며 행해졌던 이 요바이라는 풍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밤중에 성교를 목적으로 모르는 사람의 침실에 침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전역이 아닌 서일본 지역, 특히 농촌에서 행해진 이 요바이는 상황에 따라선 한 남자가 구혼을 위해 여성의 침소에 밀고 들어가는 행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간과는 다소 차이도 있는 것이고, 만약 여성 측에서 남자가 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막아서거나 요바이를 진행한다고 선언하기 전에 미리 강력한 거절 의사를 밝히는 등의 행위로 얼마든지 여성 의지로 성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남자에 의해 진행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요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리수를 두게 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었겠으나, 일반적으로 일본인들 사고방식 속에서는 서로 간의 동의가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가이 행위를 강간 행위로 인식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들으면 놀라서 자빠져도 100번은 자빠질 일이지만 일본 인간들은 이런 음탕하고 문란한 행위를 당연하듯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은 누군가 음담패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일본 민속학자 아카마츠 케이스케가 쓴 요바이의 민속학이란 책에 써져 있는 팩트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로 혼음의 수단으로 요바이를 받아들이는 여성이 남자를 기다리며 집의 문을 열어두고 찬밥과 먹을거리 등을 준비해 해가 뜨면 집으로 돌아가는 남성에게 제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여자가 결혼한 지 수년째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요바이의 대상으로 강제 지명되기도 했고, 축제 행사의 일원으로 하룻밤 동안 알아서 하라고 선언되는 등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달랐고, 결국 요바이는 남자들을 위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쩌다 여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제도는 단지 이 풍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또한 전쟁이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촌락 내 과부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촌장이 허가한 경우 요바이가 공적으로 인정되어 행해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 그 지역의 남자들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음껏 여자들의 침소에 밀고 들어가 원하는 만큼 섹스를 즐기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선 과부들이 임신했을 경우 그들의 남편으로 선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바이가 행해질 경우 여성의 침소에 들어가 그녀들과 섹스를 즐기는 남자들은 일본인들답게 수많은 변태 행위를 하며 섹스를 즐기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여자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고, 비일비재할 정도로 문란한 성행위가 많이 행해지기도 했다고 하죠. 일본도 이런 요바이 풍습이 사회를 문란한 성적 사회로 만들어 간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약 100년 전 메이지 유신 시절 정부가 나서서 이 악습을 없애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고, 2차 세계대전 시절까지도 여전히 요바이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다가 근대인 1960년대가 지나서야 겨우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바이의 중요 조건 중 하나가 경비를 세워놓았는데도 들키지 않고 숨어들어와 할 거 다 하고 빠져나간 거면 포기하자인데, 정보가 보급되어 들키지 않고 숨어드는 것이 불가능해져 성공률이 크게 내려간 것도 요바이가 소멸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하죠. 그러나 이론상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가운데에도 실상은 의미 자체가 범죄 행위로 받아들여지며 여전히 자행되기도 했기 때문에 요바이는 이때부터 사회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 일본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문화가 대체로 지저분하고 지나칠 정도로 문란했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요바이 풍습이 한창일 때 행해진 막가는 성행위들을 보면, 당시 요바이란 풍습을 빙자해 자행된 그들의 문란한 성적 행위들은 후대옷이라고 표현되는 것들로 과부 혹은 나이든 노처녀들은 물론 유부녀들조차 어린 소년들과 신사 등에서 혼음을 하거나 노는 여자의 집에서 소위 동정 딱지를 뗀다는 성인식 비슷한 것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의 공동체는 요바이를 시작하기 전에 매우 적나라한 성교육을 아들과 딸들에게 해주었는데, 과거 전통 성인식 겸 성교육의 일환으로 남자아이는 훈도시여의 여자아이는 요바이라는 의식을 치렀는데, 자식의 온전한 첫 경험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신에 자식의 상대가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마가 아들에게 옷을 벗고 몸을 내주어 아들이 동정 딱지를 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고, 엄마와 섹스를 즐기고 난 소년들끼리 서로 엄마와의 섹스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빠나 다른 남자가 딸의 순결을 없애준다는 의미로
요바이라는 미명으로 섹스를 하게 되면 그 후부터 딸은 엄마가 밤에 즐길 섹스 상대를 자기 침소로 불러들인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날 일본의 농촌에서는 마을의 젊은 처녀나 과부는 젊은이들 찾으라는 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전에 농촌에서는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특정한 룰을 정해 요바이를 즐겼고, 만약 룰을 무시하고 다른 마을의 남자가 요바이를 하러 오면 이들이 힘을 합쳐 격퇴했는데, 이때 심한 경우에는 침입자가 반죽음 상태가 되기도 했다고 하죠. 일본인들의 성의식과 사고방식을 그들이 갖고 있는 서양적 개념으로 볼 때 이러한 행위들을 일반적인 풍습으로 인식하면서 즐기고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곧 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르고 깨끗한 사회의식을 보이는 모습들은 사실 만들어진 가식이며 실제로는 매우 은큼하고 내면의 실제 모습은 문란한 성의식을 갖고 그것을 언제든 실제로 보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혼기가 찼을 때 지역 유지였던 촌장이 인정할 경우 요바이가 공적으로 성립되기도 했는데, 이때는 해가 질 무렵이 되어 남자가 여성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집안에 있는 여성이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그 후 3, 4일간 요바이 행위가 지속된 다음 촌장의 공인하에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다른 동거남이 없는 여자라야 가능했고, 여자의 이웃에 사는 남자들은 남녀 간의 질투나 처신 문제로 치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절대로 요바이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했었고, 특히 요바이를 위해 침소에 몰래 들어오는 남자는 자신을 좋아하기보다는 단지 섹스를 즐기기 위해 돌아다니는 저질의 남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할 지명권이라는 제도 역시 보장되기도 했었다고 하죠. 재미있는 것은 한 명의 여자에게 주위의 남자 여러 명이 동시에 구혼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촌장의 주관하에 그 여자 집에 숨어들어 요바이를 행할 순서가 정해졌고, 여성이 사람들에게 남자가 숨어드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여 숨어드는 것이 사람들에게 적발되면 요바이 행위를 하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고, 고초까지 세워 막으려 했지만 결국 뚫고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면 팔자련이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더 웃긴 것은 여러 난관을 뚫고 들어가 침소에 있는 여자와 섹스까지 즐기고 할 것은 다한 후에도 동이틀 무렵에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키던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요바이는 실패한 것으로 쳤다고 하니 밤새 즐기느라 휘청거리며 어설프게 움직이다가 여자와 혼인은 물론 한순간 모든 꿈은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리게 됐죠. 이러한 요바이가 이론상은 몰래 침입하여 무작정 성폭행하듯 여자를 겁탈하여 차지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여자가 들어온 남자를 거절하기도 했고, 이때 거절당한 남자는 더 이상 궁색하게 굴지 않고 깨끗하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들어오는 남자들과 섹스를 하던 여자가 요바이를 하던 중간에 임신이 된 경우에는 차례를 기다리던 남자들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 아쉽지만 돌아가야 했고, 여자는 그동안 자신의 침소에 숨어들어 섹스를 즐긴 남자들 중 한 명을 골라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일본은 에도 시대의 축제를 빌미로 야외의 혼음이 허용되었는데, 여자들 중 이 시기를 잘 노려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 후 임신에 성공할 경우 아이의 아버지를 제일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지명해 신분 상승과 노후 보장이 이루어지는 신데렐라급의 로또가 터지는 행운도 있었죠. 요바이는 시대적 지리적 차이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낯선 손님이 마을에 찾아오면 그 손님에게 여자를 내어주기도 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아내를 밤에 빌려주는 곳도 있었는데, 이런 행위는 요바이 행위가 바탕이 된 것이었고, 만약 손님이 아내를 거부하면 그 여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쟁 등 혼란이 지속되었던 일본이었기에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바이를 통한 혼음이 허가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규칙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 여자들이 거부하는 권리 주장에 대해 남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대처했다고 하죠. 현재 요바이라는 성문화에 대하여 일본의 고야노 아츠시라는 문학가는 에도 환상 비판이라는 저서에 이 요바이 풍습은 남성에 의한 일방적인 성문화가 내재되어 있으며 강간이나 데이트 강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결코 남녀 평등의 프리섹스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일본에서 행해졌던 음란 문화 중 가장 저질적인 풍습인 요바이는 현재 일본인들의 성에 대한 개념을 음란하고 문란한 내면을 알게 해주는 독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다음 방송은 오늘 방송한 요바이 풍습과 관계된 잔인하고 놀라운 살인 사건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